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세 국면을 가져가면은 알트코인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꺾일지를 봐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들은 늘 강조드리듯이 펀더멘탈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결국은 상승 국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이 근본적인 상승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들과 그리고 미국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에서 이 실전 슈퍼코인 톱 10 투자 전략과 톱 100 투자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톱 10은 말 그대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이든 여러 가지 기준에서 10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가장 우량한 알트코인들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코너이고요. 실전 슈퍼코인 톱 100 투자 전략은 100위권에서 많게는 200위권 정도까지의 알트코인들을 짚어보는 코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실전 슈퍼코인 톱 100 투자 전략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투자에 바로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코인들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고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즉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를 가장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알트코인을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먼저 짚어드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알트코인 얘기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영상에서 개인 투자자의 시간표와 시장의 시간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시간표와 트럼프의 시간표는 다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관세를 발표하면서 또 어떤 강조를 했냐면은, 본인이 일기 행정부 때 나스닥이 얼마 올랐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때보다 더 오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부대끼고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동안에 월등하게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근간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지금은 더 근본적인 상승을 통해서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부흥기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하락 국면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세 국면을 가져가면은 알트코인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꺾일지를 봐야 되는데, 이 콘텐츠를 올렸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 또 저항 구간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서 더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이 조금 더 침체 국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진정이 되고 하락 국면을 가져가면은 자본은 다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트코인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요 지표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라는 건데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은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흐름들이 비트코인에 단기적으로 힘이 더 실릴 수 있지만 그 구간들이 생각보다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알트코인이 다시 살아나는 시장들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지표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주 활용하는 자료가 크립토 버블에서 제공하는 월별, 주간별, 그리고 일별 수익률 변화인데요. 특히 일주일 동안의 변화들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테마들과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톱백 컨텐츠를 올려드렸을 그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코인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저희가 오피셜 클럽이나 라이브에서 다루었던 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크로노스와 무브먼트가 높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움직임들은 트럼프 내러티브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포라고 하는 이 코인은 바이낸스 내러티브에 의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갔고요. 펀더멘탈 기반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이 베라체인과 수위, 렌더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이오스와 GKC 같은 코인들을 좀 분류를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로노스가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2021년에 소각했던 70억 개 크로노스 토큰의 재발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죠. 유통량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것은 중장기적인 상승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 미디어와 협업을 해가지고 ETF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상승이 진행되면은 이제는 진입하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담은 종목이고 차세대 블록체인 언어인 무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러티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포라고 하는 코인은 원래 바이너리 X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포라고 이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의 민코인 발행 플랫폼이 펌프닷펀이죠. 근데 바이낸스는 포닷밈인데 여기에 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포라고 하는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리브랜딩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의 민코인의 중심은 우리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리브랜딩을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져갔는데요. 역시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후에 올라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바이낸스 기반의 내러티브 코인들을 꾸준히 주목해야 되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GMX가 투자를 하고 트럼프 일가의 바이낸스 US 인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바이낸스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률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 코인이 많이 상승하는 구도들을 가져갔고, 그리고 또 하나 톤코인도 상승 국면들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코인들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 가지 내러티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들은 늘 강조드리듯이 펀더멘탈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펀더멘탈성 코인들은 단기적으로 부대낌을 받더라도 결국은 상승 국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이 근본적인 상승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톤코인과 BNB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톤코인의 거래량, 그리고 BNB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같은 지표들이 많이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그 외에 일주일 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코인들 중에서 펀더멘탈 기반 코인들을 살펴보면은 베라체인과 수이, 그리고 렌더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증명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요. 아이베라의 연간 수익률이 26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아이베라는 스테이킹을 했을 때 증서로서 주어지는 거죠. 리더 바이낸스의 ST더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과 TVL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성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어떤 악재들이 갑자기 나타날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기보다는 위성 자산 중에서 비중 있게 가져가는 전략들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트코인은 매매 타이밍이 잘못됐을 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위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수위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틀 연속으로 장대 음봉을 맞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물대가 위치한 이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도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주요 레이어 1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역시 본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 자산보다는 중요한 위성 자산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을 취하시면서 비중을 잘 조절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내러티브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내러티브, 그리고 ETF 내러티브가 가장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탈성 코인은 특정한 지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알트코인은 종목 선정만큼이나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즉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서만 매집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상승 구간에서 올라타시거나 정점이 다가오는 구간에서 올라타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어떤 코인이 거침없이 달려갔다. 그럼 이거는 절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도요. 신생 코인들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비트코인을 50%에서 60% 든든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알트코인을 모아 나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핵심 자산, 가장 우량한 코인들을 비중 있게 가져가시는 가운데서 쉬는 코인들을 본인의 투자 원칙에 맞게 배분하셔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알트코인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알트코인 투자로는 성공하시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가 오피셜 클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톱100과 톱10 컨텐츠의 가장 최근 컨텐츠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약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